자, 교재 몇 쪽이냐면 90페이지거든. 준비됐어? 자, 시작할게. 먼저 그 진도 나가기 전에 우리 다음 주부터는 계약 시간표로 바뀌잖아, 그치? 그 시간 다음 주부터는 몇 시부터 몇 시냐면 화목이면 4시 반에서 몇 시야? 7시까지. 요게 이제 우리 원래 4시 반에서 7시까지 했었거든. 참고하고. 그리고 15일날 우리 목요일날은 쉬잖아, 그치? 목요일날은 쉬어서 선생님이 이제 금요일날 따로 시간을 이제 잡아서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할 거야. 알겠지? 이미 얘기했고. 자, 그럼 이제 진도로 나가자. 자, 90페이지 펴봐. 교재 90페이지. 자, 보자. 첫 번째 내용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용어야. 우리가 이제 공부할 그 친구들인데, 먼저 원에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약속을 할 거야. 그림 하나를 잘 그려주면 될 것 같거든. 자, 그림 하나, 원을 일단 그리자. 자, 원을 그리려면 원의 중심이 있어야겠지. 그리고 원 위에 점 하나 찍어서 요거를 우린 반지름이라고 하지. 자, 원의 중심, 반지름. 일단 원 하나 그려줘. 1번 1번 거기 원. 됐지? 자, 그럼 이제 뭘 얘기를 할 거냐면, 자, 호하고 현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 호하고 현은 뭐냐면 원 위에 점 2개를 찍어. 내 마음대로 원 위에 2개의 점을 찍고 그 2개의 점을 이렇게 원의 둘레를 따라서 이렇게 갔을 때 우리가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호 AB라고 불러. 호 AB. 호 AB. 그리고 기울은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곡선으로. 약간 눈썹처럼 약간 이렇게 생겼지, 그치? 그래서 원 위에 2점을 찍고 원의 둘레를 따라서 그렸을 때 얘를 뭐라고 부른다고? 호 AB라고 불러. 그리고 표현을 할 때는 이렇게 표현을 한다. 자, 그러면 현 AB는 뭐냐면, 현 AB는 이 AB를 그냥 선분으로 연결하는 거야. 얘를 뭐라고 부른다? 현 AB. 기울은 어떻게 쓰냐면 선분이니까 그냥 이렇게 일자눈 써. 이렇게 일자로 자, 표시를 해주면 돼요. 요게 호와 현에 대한 얘기야. 여기까지 됐어? 다 해도 다 됐지? 정리. 그러면 이어서 자, 이제 부채꼴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자, 부채꼴은 뭐를 부채꼴이라고 하냐면, 반지는 잠깐 지울게. 자, 원 위에 2점이 있어. 원 위에 2점이 있으면 중심에서 원 위에 2점을 이렇게 연결을 해. 그때 만들어지는 이 도형을 뭐라고 부를까? 부채꼴. 얘를 딱 이렇게 손잡이만 있으면 부채처럼 생겼잖아, 그치? 얘는 부채꼴이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자, 요 녀석 색칠을 할게. 얘가 우리가 이제 뭐라고 부른다? 얘를 부채꼴이라고 부른다. 원 위에 2점과 원의 중심과 연결을 했을 때 만들어지는 녀석을 부채꼴이라고 한다.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럼 이제 부채꼴에서 추가로 만들어지는 개념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중심각 그리고 활골. 저희 2가지거든. 그럼 중심각은 뭐냐면 이걸 중심각이라 그래. 이 부채꼴에서 이 원의 중심과 원 위에 2점과 연결했을 때 생긴 이 부채꼴의 이 뾰족한 각이 있지. 이 각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이 부채꼴의 중심각이라고 불러. 말 그대로 각인데 원의 중심과 연결을 했을 때 만들어진 각이니까, 그치?
저 부채꼴의 중심각은 요 각을 의미해. 알겠지? 이해됐어? 부채꼴의 중심각은 요 각을 의미한다. 여기까지 이해됐지? 부채꼴의 중심각은 요 각을 의미한다. 그 다음 활꼴은 뭐냐면 자, 이 원위의 두 점을 연결을 했잖아. 원위의 두 점을 연결을 했을 때 이 부채꼴이 만들어졌고 이 부채꼴에서 아까 선생님이 이거 뭐라 그랬지 이거? 얘는 호, 얘는 현. 이 호하고 요 현으로 만들어진 요 녀석 부채꼴에서 요 현하고 호하고 만들어진 이 녀석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활꼴이라고 불러. 그래서 부채꼴에서 요 삼각형을 제외한 나머지 저 비큼진 부분을 활꼴이라고 해. 자, 봐봐. 이번에 금메달 많이 땄지, 활. 그치? 궁. 그치? 거기서 요 비슷하게 생겼잖아, 그치? 그래서 요걸 활꼴이라고 한다. 자, 이제 남은 게 뭐뭐 남았지? 이제 활선하고 접선이 남았잖아, 그치? 활선하고 접선인데 우리가 접선은 아는 거 같아, 그치? 접선, 어떤 걸 접선이라 그래? 접선. 어떤 직선이 있는데 뭔가 이럴 때 우리가 접선이라고 하거든. 언제 접선이라고? 뭔가 이럴 때 접선이라 그래. 처음 들어. 접선 처음 들어봐? 네. 에이, 아닌데? 다야, 접선 처음 들어봐? 아, 그래? 접선이라는 걸 처음 들어봐? 네. 접선은 말죽인 말이야. 뭔가 접하는 직선을 줄여서 접선이라 그래. 원과 접하는 직선, 그러니까 원의 접선 그러면 원과 접하는 직선을 줄여서 접선이라고 하는 거야. 네. 접하는 직선을 줄여서 접선이라고 하는데, 자, 어떤 녀석을 얘기를 하냐면 아래다 그릴게. 거기 아래 공간이 있지. 자, 원 다시 하나 그리고 원 다시 하나 그리고 자, 이 원에서 접선이라는 건 어떤 걸 접선이라고 하냐면 어떤 직선이 이 원과 딱 한 점에서 만날 때 이때 얘를 우리가 원의 뭐라고 부른다? 원의 접선이라고 불러. 얘를 접선이라고 부른다. 원과 뭐 할 때? 한 점에서 만나면 우리가 이 직선을 뭐라고 부른다? 원의 접선이라고 해. 되겠지? 그러면 할선이라는 건 뭐냐면 원과 만나는 점이 몇 개일 때? 원과 만나는 점이 두 개가 되면 얘는 원의 뭐라고 부른다? 활선이라고 해. 활선. 어떤 직선이 원과 한 점에서 만나면 접선이라고 하고 원과 두 점에서 만나면 활선이라고 하고 원과 만나지 않으면은 뭐 그냥 그 직선은 특별히 이름을 붙이진 않아. 뭔가 그냥 만나지 않는 직선이라고 하지. 여기까지 이해됐어? 용어에 대한 얘기는 다 했거든. 다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갈게. 자, 원의 중심, 반지름, 그리고 호하고 현, 그리고 부채꼴, 중심각, 활꼴, 그리고 접선하고 뭐 있어? 활선. 이런 용어에 대해서는 일단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 여기까지 됐지? 그러면 두 번째 내용으로 넘어갈게. 자, 보자. 자, 두 번째 내용은 중심각이 두 배가 되면 나도 두 배가 되는, 중심각이 세 배가 되면 나도 세 배가 되는 그런 개념들이 있어. 자, 그걸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볼게. 중심각의 크기에 비례하는 녀석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부채꼴을 먼저 만들자. 자, 부채꼴을 만들면 내가 원위에 두 점을 찍어. 그럼 뭔가 원의 중심과 연결을 하면 우리가 얘를 뭐라고 부른다? 부채꼴이라고 하거든. 자, 이 각을 중심각이라고 해. 좀 작게 만들어야 되나? 그러면 이제 자, 이렇게 너희도 하나 그려줘. 부채꼴 하나 그려주고, 자, 이게 중심각이거든. 중심각이 두 배가 되면 나도 두 배가 되고, 중심각이 세 배가 되면
나도 3배가 되는 그걸 비례한다라고 하거든. 정확하게 얘기하면 정비례라고 하거든. 비가 너무 많이 와요. 어. 지금 영상 찍고 있으니까 거기 필기하는 거 이어서 하면 돼. 다시 한번 얘기할게. 일단 부채꼴이 이렇게 하나 그려져 있어. 원의 중심과 원 위에 2점 찍어서 부채꼴 하나를 만들었지. 자, 이 부채꼴에서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만약에 이 각이 2배가 됐어. 이 각이 2배가 되면 (30도) (30도) 얘가 60도로 바뀌었어. 만약에 그러면 중심각이 2배가 되면 똑같이 2배가 되는 건 뭘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야. 알겠지? 근데 어디다 그려요? 거기 첫 번째 중심각이 2배가 되면 자 2배가 되는 게 뭘까라고 하면 모두 2배가 되냐면 30도일 때 이 길이랑 60도일 때 이 길이 이 호의 길이가 몇 배가 될까? 30도에서 60도가 되면 이 호의 길이가 몇 배가 될까? 근데 저기 가운데 60은 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0에서 이제 60도로 바뀐 거니까 아, 중심각이 만약에 2배가 되면 똑같이 2배가 되는 게 뭐가 2배가 될까? 요거 뭐야? 요거 뭐지? 호의 뭐가? 길이가 몇 배가 될까? 똑같이 2배가 되겠지. 어떤 부치꼴의 중심각이 2배가 되면 호의 길이도 지금 반지름은 같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야. 알겠지? 반지름은 같다고 가정을 할 때 중심각이 2배가 되면 호의 길이도 2배가 된다. 여기까지 됐어. 네. 여기까지 이해됐어? 또 뭐가 있을까? 한번 찾아볼래? 너희가 2배가 되면 2배가 되는 게 뭐가 있을까? 이게 뭐라 쓰는 거예요? 호의 길이 중심각이 2배가 되면 똑같이 2배가 되는 게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봐. 우리가 지금 그 얘기했던 친구들 중에서 중심각이 2배가 되면 똑같이 2배가 되는 게 뭐가 있을까? 뭐가 있어? 호의 길이 말고 또 뭐 있을까? 여기 하나 더 있어. 바로 뭐냐면 부채꼴의 넓이도 몇 배가 될까? 2배. 2배가 돼. 무슨 말이냐면 이 넓이에 똑같은 넓이니까 얘는 2배가 돼. 그래서 부채꼴의 넓이도 2배가 된다. 자, 이거는 아래 2번에다가 써주면 돼. 중심각의 크기와 비례하는 녀석들의 중심각이 만약에 2배가 되면 호의 길이도 2배가 돼. 중심각이 만약에 2배가 되면 부채꼴의 넓이도 2배가 돼. 이해되겠어? 똑같이 2배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 이걸 이용해서 나중에 중심각과 호의 길이, 중심각과 부채꼴의 넓이를 난 이용해서 문제를 풀 줄 알아야 돼. 알겠지? 자 그러면 자 이걸 이용해서 자 3번으로 넘어갈게. 이거 정리했어 이거? 네. 2번에다 다 정리했어? 네. 그러면 정리한 거 맞지? 지금가? 자 이제 우리가 뭐 할 거냐면 호의 길이랑 부채꼴의 원의 둘레랑 넓이부터. 다음 자 우리가 원의 둘레와 원의 넓이를 한번 구해볼 거야. 자 원의 둘레는 얼마일까? 원의 둘레 요 반지름을 반지름을 R이라고 할게. 반지름을 뭐 3일 수도 있지만 얼마인지 모르니까 4일 수도 있지만 얼마인지 모르니까 이 길이를 R이라고 둘게.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나누기 2 맞? 아닌데 아니. 원의 둘레는 어떻게 될까? 원의 둘레 원의 둘레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배웠지? 곱하기 배운 거 원주율. 옛날에 배웠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배웠는데 어떻게 구했어? 원의 둘레 어떻게 구해? 까먹었어. 이거 파이를 기억해서 구하는 거 아니에요? 다 까먹었어? 기억나는 사람 없어? 아니, 원의 둘레.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 나누기 파이였나? 아니라니까. 근데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맞잖아요. 아니라 원의 둘레잖아 지금. 알아? 뭔데? 원주율 그게 파이야. 곱하기 지름. 그렇지. 지름 곱하기 원주율. 그거를 맞아. 어, 육학년 때 지름 배웠구나. 곱하기 원주율. 그러니까 지름 곱하기 우리 원주율을 뭐라고도 쓰지? 파이라고도 쓰지. 그치? 네. 3.14 근사값으로는 3.14라고 배우기도 했어. 그치? 네. 자, 근데 지름을 우리가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지름은 r 더하기 r 그냥 2r이 지름이잖아. 그치? 반지름과 반지름을 더하면 지름이 되니까. 그치? 네.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쓸 수 있어? 2r 곱하기 파이. 근데 얘를 이렇게 나중에 이제 이 파이를 상수처럼 좀 쓸 거야. 그래서 2파이 r 이렇게 쓰는 거야. 이해되겠어? 2파이 r. 우리가 2파이 r을 뭐라고 한다? 원에 뭐라고 한다? 둘레라고 한다. 되겠지? 네. 왜 2파이 r이냐라고 하면 이거 나중에 이제 너희들이 조금 더 학년이 올라가면 그때는 이제 공부를 해. 왜 얘가 2파이 r인지. 알겠지? 지금은 그냥 그 공식으로만 좀 기억을 하자. 원의 둘레가 얼마다? 2파이. 원의 둘레가 2파이 r이다. 알겠지? 이해되겠어? 원의 둘레가 2파이 r이다. 자, 그럼 원의 넓이는 어떻게 구할까? 원의 넓이. 원의 넓이는 얼마야? 얘가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알고 있지. 어떻게 돼? 나누기 원주율.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반지름 곱하기 그다음 뭐지? 원주율. 그치? 그래서 얘는 뭐라고 쓴다? 파이 r 제곱.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원의 넓이라고 한다. 자, 이것도 나중에 너희들이 이제 왜 파이 r 제곱인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아이디어를 잡을 수는 있어. 얘를 되게 조금 이 중심각을 아주 작은 각으로 이렇게 부채꼴을 되게 많이 만들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이 작은 녀석들을 이렇게 하나씩 쪼개서 다시 재배치해. 다시 재배치하면 이렇게 둘 수 있거든. 다시 재배치하면 이렇게 아래쪽에 있고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렇게 위쪽으로 이렇게. 그래서 얘를 이렇게 돌려서 자른 거를 다시 이렇게 한쪽 이렇게 맞춰서 쭉 만들어 보면 이런 녀석이 만들어져. 이런 녀석. 물론 아래는 이렇게 조금은 휘어져 있는 느낌을 받겠지만 이 넓이는 이 길이랑 이 길이를 곱한 거랑 같겠지. 이해되겠어? 네. 그런데 이 길이가 봐봐. 이 길이가 결국에 봐. 얘네들의 절반이 이쪽에 깔렸고 얘네들의 요 녀석들이 지금 위에 깔린 거니까 이걸 좀 더 늘려서 그렸어야겠네. 그 실제로 이 아래에 있는 녀석의 길이는 이 길이랑 같아. 이 아래 있는 녀석들을 모았으면 맞지? 절반이 위에 깔려 있고 절반이 아래 깔려 있으니까 절반 요 길이가 요 길이랑 같다고. 높이는 이 길이가 높이가 될 테니까 얘가 지금 높이가 r이겠지. r. 그래서 원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다시 배치를 하면은 직사각형이랑 비슷한 녀석으로 넓이를 조금 관찰이 가능해. 이해되겠지? 그래서 그 아이디어를 이용하면 요 길이가 원의 둘레가 2파이 r이면 절반이니까 파이 r이 되고 높이가 r이라서 얘랑 곱하면 파이 r 제곱 이렇게 해서 직사각형으로 접근이 가능해. 아이디어는 이렇게 너희들이 조금 이해하고 있으면 좋아. 쟤를 잘라서 이렇게 했더니 직사각형 만들어지고 얘가 파이 r 얘가 r 그래서 파이 r 제곱.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러면 일단 3번 요게 기본 공식이 돼야 돼.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게. 원의 둘레가 뭐라고? 원의 둘레? 2파이. 2파이 r. 원의 넓이는 파이 r. 파이 r 제곱.
요게 이제 기본 공식이 돼야 돼. 알겠어? 원의 둘레가 뭐라고? 2파이 R 2파이r. 원의 넓이가 파이 R 제곱 착각하면 안 돼. 둘레는 2파이r, 2가 상수고 넓이는 파이r 제곱. 2가 지수에 있어야 돼. 그 위에. 알겠지? 둘레는 2파이r, 넓이는 파이r 제곱이야. 알겠지? 네. 이해되겠지? 네. 그래서 원의 둘레와 원의 넓이 공식은 다음과 같다. 자, 이제 남은 거 맞아 볼게. 자, 거기 보면 4번. 자, 우리가 사실 얘를 구하고 싶어서 원의 둘레랑 넓이를 배운 거거든. 자,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를 한번 구해보자. 자, 먼저 자, 거기다 써줘. 이 원을 그리기 전에 부채꼴의 호의 길이랑 넓이 거기 사이에 공간이 하나가 조금 있잖아. 여기 공간에다가 써줘. 뭐라고 써주냐면 부채꼴은 원의 일부이다. 써줘. 부채꼴은 결국에 원에서 만들어지는 도형이잖아. 그치? 네. 그래서 난 항상 앞으로 부채꼴에 대한 이야기는 원에서 생각을 해야 돼. 어디에 써요? 다시 얘기할게. 여기 공간 뭐 중간에 여백 있잖아. 거기다가 써주면 돼. 자, 여기까지 이해됐어? 네. 다시 부채꼴에 대한 얘기는 뭐에서 출발한다? 그냥 여기다 쓰면 맞아요. 부채꼴에 대한 얘기는 뭐에서 출발한다? 원에 원에서 출발하는 거야. 그래서 원의 둘레와 원의 넓이를 가지고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부채꼴의 넓이에 대한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돼. 이해되겠어? 네. 자, 좀 단순하게 한번 가볼게. 만약에 자, 선생님이 원위의 두 점을 이렇게 잡고 원의 중심과 연결을 했을 때 이렇게 부채꼴이 만들어졌어. 이 빨간색 부채꼴을 좀 생각을 해볼게. 그럼 이 빨간색 부채꼴의 이 호의 길이는 원의 둘레에 얼마가 될까? 절반 자, 그걸 설명할 수 있으면 돼. 왜 얘가 원의 둘레의 절반일까? 그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면 될까? 잘 그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면 될까? 왜 얘가 원의 둘레의 절반인지 설명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왜 절반이 될까? 왜 절반이 될까? 생각하는 게 돼야 돼. 원의 둘레의 얘는 왜 이 절반이 되는 이유가 뭘까? 자, 그 절반이라는 걸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 요 각이 몇 도지? 180, 자, 그다음 원은 한 바퀴 돌면 몇 도야? 360. 자, 우리가 아까 뭘 배웠냐면 호의 길이는 중심각에 비례한다고 배웠어. 그치? 네. 호가 이 중심각이 2배가 되면 호의 길이가 2배가 되잖아. 그치? 네. 그래서 자, 이 녀석의 길이를 구하려면 이 각을 조사해. 각이 몇 도지? 180 180도잖아. 180도는 360도. 전체 원을 기준으로 360도. 원의 그 중심각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부채꼴의 중심각은 얼마야? 180 그러니까 약분하면 얼마가 되는 거야? 2분의 1이 그래서 얘는 원의 둘레의 절반이 돼야 되는 거야. 중심각이 2분의 1이 됐잖아. 그치? 네. 중심각이 2분의 1배가 됐으니까 호의 길이도 원의 2분의 1배가 돼야 돼. 다시 얘기할게. 요 호의 길이가 왜 원의 절반이냐라고 하면 원의 중심각은 360도야. 그 다음 이 부채꼴의 중심각은 180도야. 그러면 중심각이 몇 배가 됐어? 2분의 1배가 됐지. 그러니까 호의 길이도 뭐가 돼야 돼? 2분의 1배가 돼야 돼. 설명하는 거 이해됐어? 네. 중심각이 2분의 1배가 됐으니까 호의 길이도 2분의 1배가 된다는 얘기야. 이해돼? 네. 그럼 바로 한번 선생님이 한번 요거 얘기해 볼 테니까 너희들이 한번 대답을 해봐. 자, 선생님 이번에 부채꼴을 좀 다른 걸 만들 거야. 자, 부채꼴을 만들 건데 자, 요게 60도야. 네. 그리고 요 호의 길이를 구하고 싶으면 얘는
원의 둘레에 얼마가 될까? 6분의 1. 어떻게 알았어? 왜 6분의 1이야? 360이 원이 중심각이 360이잖아. 이 부채꼴은 중심각이 60도잖아. 그러니까 원의 값 360도를 기준 분모로 두고 그치? 그다음 부채꼴은 60도니까 360도분의 60 약분해서 6분의 1. 그러니까 중심각이 6분의 1배가 됐으니까 호의 길이도 6분의 1배가 되면 되는 거야. 그 원의 호의 원도 어떻게 보면은 그 중심각이 360도인 부채꼴처럼 생각을 하면 돼. 이해되겠어? 네. 이해됐어? 오케이.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 자, 첫 번째. 자,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어떻게 구하냐면 원의 둘레 곱하기 360도분의 얼마다? 중심각. 얘는 부채꼴의 중심각이지. 부채꼴 중심각. 꼴의 중심각. 정리.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어떻게 구하냐? 원의 둘레에다가 뭘 곱한다? 중심각. 360도분의 부채꼴에 뭘 곱한다? 360도분의 뭐가 된다? 부채꼴의 중심각이 된다. 자, 기울은 어떻게 쓸까? 원의 둘레가 아까 뭐였어? 원의 둘레가 아까 뭐였어? 원의 둘레 공식. 그렇지. 2파이 r이 원의 둘레였잖아. 자, 360도분의 중심각을 나중에 x도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다. 중심각을 x라고 한다면. 이해되겠어? 이해돼? 나는 이제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구하고 싶으면 원의 둘레 구하고 360도분의 중심각 확인해서 이렇게 계산을 할 거야. 알겠지? 원의 둘레에다 360도분의 중심각을 이용해서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계산을 할 거야. 이해됐어? 네. 할 수 있겠어? 자, 그러면 두 번째 넘어갈게. 이번엔 호의 길이가 됐으니까 부채꼴의 넓이 한번 해보자. 자,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려면 뭐의 넓이가 필요할까? 원의 넓이가 필요하겠지. 왜냐면 부채꼴도 원의 일부니까, 그치? 네. 부채꼴은 원의 일부니까. 그럼 원의 넓이에다가 뭘 곱하면 될까? 360도분의 뭘 곱하면 돼? X. 그렇지. 부채꼴의 중심각. 자, 얘를 기호로 바꿔보면 어떻게 될까? 원의 넓이 공식이 뭐였어? 파이 R 제곱. 파이 r 제곱 곱하기 360도분의 뭐가 된다? 중심각이 x면 360도분의 x가 된다. 요게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이야. 여기까지 정리. 호의 길이, 부채꼴의 넓이 구하는 공식. 다 썼어? 다 썼어? 그러면 자, 여기서 부채꼴의 넓이는 얘를 좀 다르게 표현하는 게 하나가 더 있어. 이 공식을 우리가 이제 이용해서 한 개 또 뭘 쓰냐면 봐봐. 요 두 개를 좀 같이 만들 건데 부채꼴의 넓이 지금 하나 있거든. 또 하나 선생님이 부채꼴의 넓이 공식을 만들 건데 자, 그게 바로 뭐냐면 호의 길이를 지금 이렇게 약속했잖아. 호의 길이를 얘를 L이라고 할게. 호의 길이가 지금 요 길이야. 요 길이를 L이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선생님이 L을 이용해서 조금 다르게 만들어 볼게. 자, 보면 여기 지금 2파이 r 곱하기 360도분의 x인데 지금 360도분의 x는 있고 여기 2만 곱해지면 2파이 r이 숨어 있는 것 같아. 그치? 그래서 요 식을 어떻게 좀 변형을 할 거냐면 2를 곱하고 2분의 1을 곱해서 장난을 조금 칠게. 파이 r 제곱은 그러면 얘랑 같은 거지. 그치? 2 곱하기 2분의 1이 1이니까 그치? 맞지? 네. 그리고 360도분의 x 그대로 쓰면 원래 있던 이 공식과 이 공식은 같은 공식이야, 다른 공식이야? 같은 공식이지. 자, 이제 얘를 뭐로 바꿀까? 얘를 요거랑 곱한 거를
뭐로 바꿀까? 호의 길이 L로 바꿔줄게. 그럼 뭐가 되는 거야? 2분의 1 R 곱하기 L 2분의 R 곱하기 L 이렇게 쓸 수가 있겠다. 요게 반지름과 호의 길이를 알 때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이야. 이건 중심각을 몰라도 돼. 그냥 2분의 1 R 곱하기 L 만약에 호의 길이와 반지름의 길이를 안다면 중심각 필요 없어. 그냥 넓이, 부채꼴의 넓이를 바로 이렇게 구할 수 있어. 정리. 다야, 이거 같이 정리해야 되거든. 아까 그 정리했던 거에다가 요 첫 번째 그 부채꼴의 넓이 공식을 이런 식으로 유도해서 얘를 호의 길이를 L이라고 두면 얘를 L 가지고 바꿔서 표현할 수가 있어. 그래서 2분의 1 R 곱하기 L로 부채꼴의 넓이를 또 유도할 수도 있어. 요거까지 정리.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부채꼴의 넓이를 구할 때 쓸 거거든. 정리. 요 공식에서 2분의 1 곱하기 2하고 파이 r 제곱을 파이 r 곱하기 r로 쪼개서 2파이 r 곱하기 3x분의 x를 요 호의 길이 l로 바꿔치기를 하는 거야. 지금 위에 2파이 r 곱하기 3x분의 x가 호의 길이잖아. 그걸 l이라고 하면 이제 요 공식에서 이렇게 쓰면 얘하고 얘를 l로 바꿀 수 있다고. 호의 길이니까 2파이 r 곱하기 3x분의 x를 내가 호의 길이 l이라고 두면 요거를 L로 바꿀 수가 있지. 그치? 그러면 남은 거 2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L로 이렇게 이 친구를 이렇게 바꿔서 너가 표현하기도 가능해. 그래서 이렇게 그 원의 넓이 아니지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을 얘하고 이렇게 두 가지를 다 너가 알고 있어야 돼. 정리. 다 됐어? 정리 다 했어? 나머지 친구들은 다 한 거야? 네. 아 그래.